왕과 사는 남자. 한국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나라는 아직 못 살리고 있지만 죽어가는 한국 영화부터 살리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2월 4일 병오년 입춘일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우리의 유쾌한 장항준 감독이 한국 영화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많은 날 중에 2월 4일 입춘일을 개봉일로 정한 것을 보니 장항준 감독이 2026년부터 좋은 운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관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전반부에 들렸고 후반에는 관객들의 눈가에 슬픔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홍도 역할인 유해진의 원맨쇼에 가까운 맹활약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단종 역의 박지훈, 한명회 역의 유지태의 분노에 찬 눈빛 연기와 그 외 많은 조연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은 반응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도입 부분은 장자가 생각나게 합니다. 장자 삼목편에는 당랑포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다는 뜻으로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장자의 말씀입니다. 고사성어의 유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자가 숲을 거닐다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참새는 그 사마귀를 노리고 다시 본인이 참새를 노리는 광경에서 만물의 상호관계와 위험을 깨달은 것에서 유래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탐대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엄홍도가 노루를 노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호랑이가 노루와 엄홍도를 노리고 있고 엄홍도는 노루의 정신이 팔려 호랑이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잘 사는 노루꼴입니다. 여기서 다시 영화는 인간사 세옹지마를 말하고 있고 영화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은 단종이 죽은 다음 세조의 아들 2명도 죽었다고 합니다.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저주를 퍼부으며 침을 뱉었고 이후 세조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으며 2 아들도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한명회의 자식 중 셋째 딸은 예종의 세자빈으로 인성대군을 낳은 뒤 3일 만에 17세 어린 나이에 죽었고 인성대군도 3년 뒤 죽게 됩니다. 넷째 딸은 성종과 혼인을 하였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19살에 죽게 됩니다. 어쩌면 조선이 한명회의 나라가 될 뻔했는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명회 자신은 73세까지 장수하였으나 죽어서 부관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종 때 다시 복권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이 역사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본 후 많은 영화 팬들 사이에 단종과 세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고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다음 왕이 된 문종이 2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되면서 뒤를 이어 12세 어린 세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왕위를 이어받아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아니라도 권력의 맛을 아는 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계유정난은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동물의 세계와 같아 무리의 우두머리가 약하다 싶으면 힘 있는 자가 바로 공격하여 우두머리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들을 두고 선왕이 죽으면 선왕의 형제들이 왕이 되는 구조입니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반드시 장자여야 한다는 논리나 근거입니다. 그 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외부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종이 잘할지 세조가 잘할지 일반 백성은 모릅니다. 왕이 죽었다고 슬피 우는 조선 초기 백성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조선이 망할 때 조선의 백성은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힘든 삶과 무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종이 조선의 왕을 10년, 20년 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 500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인 경국대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조는 냉혹한 군주라는 평가와 함께 강력한 왕권 강화를 통해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으로는 직전제 실시, 국방 강화, 법전 정비 등이 있으며 과로는 형제와 충신 살해, 훈구 세력 형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모든 역사가 쌓인 결과입니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유머와 위트 속에 역사와 인생의 희노애락을 적절히 혼합하여 잘 만든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장항준 감독의 힘이라 생각됩니다. 영화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핵심 이야기는 소탐대실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사주팔자의 재관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억, 2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억, 10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이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릇의 역량을 넘어서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자신의 그릇보다 재물이 많아지면 관을 탐하게 되고 관이 살이 되어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릇보다 큰 감투를 탐하게 되면 남자의 경우 자신의 관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이 대신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야 한 세상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픽션의 내용상 어몽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큰 욕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루꼴처럼 횡재를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안타깝지만 광천골엔 노루꼴 같은 횡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주인공 어몽도의 욕망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욕망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 속 욕망의 장소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욕망의 장소가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의 압구는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한명회가 노년에 정자를 지어 놀던 곳이 지금의 압구정동입니다. 그 당시엔 지대가 높아 정자에서 보면 경치가 좋았고 당시 핫플레이스로 중국 명나라까지 소문이 났던 곳이라 합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으며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차 74동과 72동 사이였다고 하고 표지석도 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 관점에서 압구정은 부가 모이는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돈이 모이나 봅니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인 영월의 호장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사라져 종적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200년 넘게 숨죽여 살다가 숙종이 단종을 복권하고 어몽도 자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고종은 충의공이라는 시호도 내렸습니다. 자손들은 영월엄씨 충의공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가수 엄정화, 원로배우 엄앵란,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배우 엄지원, 엄태웅, 엄기준, 코미디언 엄용수 등이 어몽도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웃음과 해악 그리고 역사와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유쾌한 장하준 감독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6년 설날 가족과 함께 볼 추천 영화입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슬픔과 감동까지 담은 묵직한 역사 드라마.